안녕하세요. 두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4월 14일 미국 시간입니다. 주식 이야기 좀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끝낼 줄 모르는 관세 전쟁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트럼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는 좀 큰 소리 쳤다가 다시 물러났다가 또 다시 또 큰 소리 쳤다가 물러났다가를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하고 이 트럼프가 일기 때 관세 정책을 시작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리고 일기 때는 좀 지지 기반이 약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못 밀어붙였는데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무자비하게 몰아쳤어요, 처음에. 말이 안 되게 막 올리는 듯 싶었는데, 그게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또 유예 기간을 갖는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나 TV 스크린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유예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거를 또 엎어버리고, 또 이번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좀 유예한다고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서 시장에 되게 상당히 혼동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의지는 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의 모든 제조 기반들이 다 중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실 파악을 하고 좀 시간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사실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3개월이 맥시멈인데 이번 7월 달 이후에는 이 유예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시장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 어려운 이 전쟁이죠. 이게 전쟁이에요, 사실. 중국과의 전쟁인데 이것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해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풀었던 어마어마한 국채들, 이 국채들을 세계 각국에서 사들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손님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바이든이 얼마나 나쁜 정부였냐 하면 앞에서는 중국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안 싸웠어요. 손을 잡았어요, 사실. 중국이 수출이라든가 채권,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면서 상당히 미국의 목줄을 죄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지난 4년 바이든 행정부였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 대중국 관세, 특히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행정부가 행동을 했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슈퍼볼 때 중간에 엄청난 그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테무가 광고를 하는 걸 보고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막 무역으로 막고 있는데 테무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싸게 미국에 저런 물품들을 보낸다는 말인가 하고 되게 의아해 했었는데 그게 다 중국이나 캐나다에 전진기지를 배치해서 그쪽으로 다 들여오는 엄청나게 싼 그 중국이 지금 하는 행태가 시장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죠. 중국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들어간 돈을 국민들의 어떤 그 눈을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값싸게 푸는 걸로 눈을 돌리게끔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중국의 정부의 지원금이 각 제조업체들로 뿌려졌죠. 그 뿌려진 돈으로 엄청나게 싸게 만든 제품들을 전 세계에 덤핑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 특히 자본 세력들, 어디에 제조 공장이 있든지 상관 안 하는 세계의 어떤 이런 그 흐름, 그들이 쌓아놓은 건설해 놓은 시스템을 그냥 굴리면서 그들은 돈을 버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것이 중국은 제조업의 전진기지, 그 다음에 미국은 소비의 어떤 시장, 그리고 개발을 해서 세계에 퍼뜨리고 그거를 만드는 것은 중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쌓이다 보니까
이 제조업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만들어서 파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일단 큰 전쟁이 나게 되면 이런 제조 공장들이 무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중국의 세력이 커지고 미국은 그 세력을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 이제 뭐 타이완을 가운데 두고 전쟁이 난다 그러면 상당히 중국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 공장이 없어요. 이렇게 거의 일단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그 기반 시설이 모두 중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그 10억 인구를 시장을 내세워서 얼마나 많은 중국이 나쁜 짓을 해오고 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개발 상품들을 그냥 카피해서 엄청나게 싸게 팔아서 뿌려버리는 그런 나쁜 짓을 범하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시장을 볼모로 해서 서구의 여러 회사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것을 트럼프는 아마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그의 신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촉발시킨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프로파간다를 쇼츠로서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렇게 단순 노동을 너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미국 사람들 너네들은 이런 거를 오랫동안 안 해보고 싼 임금으로 이런 식의 단순 노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쇼츠가 중국발로 여러 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론 머스크를 옆에 두고 있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런 단순 노동은 AI 혁명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혁명으로 충분히 낮은 임금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수년 안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엄청난 관세 전쟁의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아요. 빠르면 2년, 늦으면 늦어도 한 5년 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러 공장에 일단은 좀 큰 공장들에 먼저 배치가 되겠죠. 그런 공장들에 배치가 돼서 단순 노동을 도맡아서 하면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그런 계획으로 미국의 제조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쉽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쉽게 끝나는 것 같이 보여서 주가가 폭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주가가 좀 크게 다시 내려와서 횡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1년이건 2년이건 걸리더라도 해결이 된다면 미국의 제조 산업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AI로 다시 부흥이 되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다시 폭등을 하고 그 폭등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단 관세 정책이 중간에 협상을 통해서 흐지부지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근본적으로 중국이 무역 덤핑을 하는 그런 무역 정책에서 좀 물러서고 미국도 제조 기반을 하루빨리 미국 내에 설립을 해서 대부분의 제조, 소비와 서비스의 나라가 아닌 제조의 나라로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더 강국으로 미국이 지속되는,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는, 지금의 미국의 빚은 감당 못합니다.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 빚을 돈을 계속 찍어낸다고 이게 미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칼을 꺼내든 이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미국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미국이 중국과의 표면적인 그런 협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좀 주식 추가 매수를 좀 진드거니 앉아서 기다리는
3월 달에도 제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는 좀 추가 매수가 좀 많았어요. 근데 아직 4월 달에는 추가 매수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길게 보면서 테슬라건 엔비디아건 팔렌티아건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 전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240불 선 밑으로 오면 그때부터 추가 구매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기회는 좀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과 미국의 이런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 테슬라한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테슬라 추가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0불 언더가 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사고 한 200불 초반대 오면은 좀 더 많이 사고 200불 언더로 오면 좀 더 많이 사고 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슬라 주식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40개 정도 가지고 있고 아직 그 테슬라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진드거니 이번 4월 25일인가요? 22일 날 있을 그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보고 앞으로 관세 전쟁의 어떤 추세도 좀 살펴가면서 천천히 테슬라 주식을 추매하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렌티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100불 언저리에 있는데요. 팔렌티어도 만약에 추매를 한다면 한 80불대 초반서부터 추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80불에서 75불 사이, 이 사이가 아주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팔렌티어는 제가 갖고 있다가 전량 익절을 하는 바람에 다시 재진입을 놓쳤는데요. 만약에 재진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80불대 초반서부터 75불 사이 추매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인비디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디아도 지난번에 100불 밑에 내려갔을 때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좀 100불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한 주, 두 주 이렇게 더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아직은 트럼프와 중국의 관세 정쟁이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로 얼마나 제조업에 효과가 있을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그리고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의 이 시장에서의 여태까지 안 좋았던 관행을 이제는 끝내보자는 그런 계획으로 심하게 트럼프가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업 기반이 너무 중국에 쏠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트럼프가 감안할 점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푸시했다가 뒤로 뺐겠다, 푸시했다가 뒤로 뺐겠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트럼프는 몰아붙일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